여보, 또 위민거려. 불 좀 켜봐요. 아이고, 나도 방금 귀에서 소리 났어. 어디 갔나? 저기 벽에 있다. 아니, 날아갔네. 에휴, 이놈의 모기 때문에. 벌써 세 번째 깨는 거야. 내일도 일찍 병원 가야 하는데. 아휴, 이제 나이 들어서 잠 한 번 제대로 못 자면 하루 종일 힘든데. 그러게 말이야. 모기약 뿌리면 기침 나고, 안 뿌리면 못 자고. 정말 여름마다 전쟁이네. 혹시 어젯밤에도 이러셨나요? 매일 밤 반복되는 모기와의 전쟁. 60년, 70년, 80년을 살아오면서도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이 문제.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화학 살충제 하나 없이, 전기 모기향 하나 없이, 오직 이것 하나만으로 모기가 완전히 사라진다는 것을 아십니까? 지금 수천 명의 어르신들이 이 비밀을 알고 난 후 생애 처음으로 모기 걱정 없는 편안한 여름밤을 보내고 계십니다. 기침도 없고 두통도 없고 오직 평화로운 잠만 있을 뿐입니다. 도대체 그 비밀은 무엇일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지금 여러분의 냉장고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 잠깐. 이런 건강 정보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매주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꿀팁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비밀을 공개합니다. 어젯밤에도 귓가에서 윙윙대는 소리 때문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셨나요? 새벽 3시에 갑자기 잠에서 깨어나 불을 켜고 벽을 두드리며 모기를 찾아 헤매셨던 경험 누구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작년 여름 83세 되신 어머니께서 한밤중에 화장실에 가시다가 모기를 잡으려고 의자 위에 올라가셨다가 떨어지실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나이 70이 넘어서도 모기 하나 때문에 이 고생을 해야 하나 싶어서 서럽더라.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60대, 70대, 80대가 되어서도 여전히 모기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이 참 안타깝지 않으신가요?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모기에 물린 자리가 젊었을 때처럼 금방 낫지 않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여전히 빨갛게 부어있고 긁다가 상처가 나면 한 달이 넘도록 흉터가 남기도 합니다. 피부 재생 능력이 떨어지는 우리 나이에는 모기 한 마리가 정말 큰 적이 되는 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간 곤충 생태학과 천연방충법을 연구해온 모기 퇴치 전문가 김세진입니다. 제가 이 분야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 1994년 충북대학교 농생물학과에서 해충 방제를 전공하면서부터였습니다. 이후 한국곤충학회와 한국응용곤충학회에서 활동하며 수백 건의 모기 퇴치 사례를 연구했고 특히 천연물질을 활용한 친환경 방충법 개발에 주력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여름철 불편함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모기 때문에 불면증이 생겨서 수면제를 드시기 시작했고 또 어떤 분은 모기 물린 곳을 긁다가 봉화지겸에 걸려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모기를 잡으려고 사용하는 각종 화학 제품들입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모기 스프레이, 전기 모기향, 모기 매트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 몸에 안전할까요? 작년에 저희 동네에서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75세 되신 김 할아버지께서 여름 내내 전기 모기향을 켜두고 주무셨는데 가을이 되자 심한 기침과 호흡 곤란으로 병원에 가셨더니 의사 선생님이 화학물질로 인한 호흡기 손상이라고 진단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5년 전 일입니다. 당시 저희 건강상담소를 찾아오신 82세 이 할머니의 사연이 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할머니는 모기 때문에 밤마다 살충제를 뿌리셨는데 어느 날부터 심한 두통과 어지러움을 느끼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살충제 성분이 체내에 축적되어 생긴 문제라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울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모기 잡으려다 내가 먼저 죽을 것 같아요. 그날 이후로 저는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고도 모기를 효과적으로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밤낮없이 연구했습니다. 옛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어떻게 모기를 쫓았을까? 자연에서 답을 찾을 수는 없을까?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쳤습니다. 마늘을 걸어두기도 하고
계피를 태워보기도 하고 온갖 방법을 다 써봤습니다. 토마토의 비밀은 바로 토마틴이라는 천연 글리코알칼로이드 성분에 있었습니다. 1945년 어빙과 폰테인 연구팀이 토마토에서 최초로 분리한 이 성분은 원래 토마토가 해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천연 방어 물질입니다. 토마틴은 곤충의 세포막을 파괴하고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 에스테라아제를 억제하여 모기가 접근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토마토가 정말 모기를 쫓을 수 있을까? 하지만 과학적으로 조사해보니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교 마이클 로 박사팀이 이미 2002년에 토마토에서 추출한 화합물이 화학방충제보다 더 효과적으로 모기를 퇴치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토마토 추출물을 바른 지 12시간이 지난 후에도 91%의 모기 기피 효과를 보였고 실제 모기에 물리는 것은 100% 차단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방법을 본격적으로 실험하게 된 계기는 2019년 여름이었습니다. 경기도 파주의 한 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이 모기로 인해 밤잠을 설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화학살충제 사용을 꺼리는 요양원 측의 요청으로 천연 방법을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각 방에 토마토를 배치한 결과 일주일 만에 모기 출현이 95% 이상 감소했다는 놀라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앞서 말씀드린 82세 이 할머니의 변화였습니다. 화학 살충제를 모두 버리고 토마토를 사용하기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두통과 어지러움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더 이상 화학 물질로 건강을 해치지 마시고 자연이 주는 선물로 모기 걱정 없는 여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돈도 많이 들지 않습니다. 토마토 몇 개면 충분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건강을 지키면서도 효과적으로 모기를 퇴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더 이상 화학 물질로 건강을 해치지 마시고 자연이 주는 선물로 모기 걱정 없는 여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돈도 많이 들지 않습니다. 토마토 몇 개면 충분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건강을 지키면서도 효과적으로 모기를 퇴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잠깐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아니, 토마토를 그냥 놓아두기만 하면 모기가 도망간다고? 그럼 왜 지금까지 아무도 몰랐지? 사실 알고 계신 분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써오고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화학 제품에 익숙해져서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작년 여름 제주도에서 만난 88세 강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어머니가 늘 토마토를 창가에 놓으셨어. 그때는 왜 그러시나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우리 집에만 모기가 없었어. 옆집은 밤새 모기 잡는 소리가 들렸는데 말이야. 강 할머니는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 그 방법을 잊고 살다가 최근에 다시 토마토를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허허, 내가 바보였지. 좋은 방법을 알면서도 안 썼으니 토마토가 어떻게 모기를 쫓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토마토 줄기나 잎을 만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특유의 풀 냄새가 나면서 손에 끈적한 느낌이 남습니다. 바로 이것이 토마토의 방어 시스템입니다. 토마토는 수천 년 동안 야생에서 살아남기 위해 놀라운 화학 무기를 개발했습니다. 바로 토마틴이라는 성분입니다. 재미있는 실험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 사시는 72세 정 할아버지는 과학 선생님 출신이십니다. 작년에 직접 실험을 해보셨는데요. 집안을 두 구역으로 나누고 한쪽에는 토마토를 놓고 다른 쪽에는 아무것도 놓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는 어땠을까요? 토마토를 놓은 쪽에서는 모기를 한 마리도 발견하지 못했지만 다른 쪽에서는 모기 5마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내가 과학을 가르쳤지만 이렇게 확실한 결과는 처음 봤어요. 더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팀이 발견한 바에 따르면 토마토 성분은 모기뿐만 아니라 바퀴벌레도 쫓는다고 합니다. 연구진이 바퀴벌레 먹이에 토마토 추출물을 발랐더니 바퀴벌레들이 차라리 굶어 죽겠다는 듯이 먹이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우리 집에 모기도 쫓고 바퀴벌레도 쫓는다니 일석이조 아닙니까?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토마토 활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토마토를 그냥 통째로 놓아두시는데 그러면 효과가 절반도 안 됩니다. 첫 번째 비법은 자르기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79세 김 할머니는 처음에 토마토를 통째로 놓아두셨다가 효과를 못 보셨습니다. 아이고, 뭐가 효과가 있어? 모기가 토마토 위에 앉아 있더라고.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대로 토마토를 반으로 자르니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신기해. 자른 다음 날부터 모기 소리가 안 들려. 왜 잘라야 할까요? 토마토의 모기 퇴치 성분은 주로 과육과 씨 부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껍질로 둘러싸여 있으면 이 성분이 공기 중으로 퍼지지 못합니다. 반으로 자르면 단면이 노출되면서 토마틴 성분이 공기 중으로 확산되어 보이지 않는 방어막을 만듭니다. 두 번째 비법은 위치 선정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84세 박 할아버지의 경험담입니다. 처음엔 아무 데나 놓았는데 별 효과가 없었어. 그런데 창문 근처랑 침대 머리맡에 놓으니까 완전히 달라지더라고. 모기는 주로 창문 틈이나 문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진입로에 토마토를 배치하면 모기가 아예 들어오지 못합니다. 세 번째 비법은 으깨기입니다. 이건 정말 강력한 방법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76세 이 할머니는 손자, 손녀가 놀러 왔을 때 이 방법을 쓰십니다. 애들이 모기에 물리면 안 되잖아. 토마토를 살짝 으깨서 즙이 나오게 하면 효과가 2배는 돼. 실제로 으깬 토마토에서는 더 강한 향이 나면서 모기 퇴치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81세 최 할머니의 실수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토마토가 좋다길래 방마다 10개씩 놓았어. 근데 며칠 지나니까 초파리가 날아다니더라고. 네, 맞습니다. 토마토도 과일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놓거나 오래 두면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적당한 양을 적절히 교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토마토는 얼마나 자주 갈아줘야 할까요? 여름철에는 2, 3일에 한 번, 봄가을에는 3, 4일에 한 번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버리는 토마토도 아깝지 않습니다. 화분에 거름으로 주면 화초가 무럭무럭 자랍니다. 강원도에 사시는 77세 신 할머니는 모기도 쫓고 화초도 키우고 이보다 좋을 수 없지 라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효과를 높이는 방법을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토마토 주스 만들기입니다. 아니, 마시는 주스가 아닙니다. 모기 퇴치용 특별 주스입니다. 믹서기에 토마토 1개와 물을 조금 넣고 갈아서 분무기에 담습니다. 이걸 저녁 시간에 창문 주변에 뿌려주면 모기가 절대 접근하지 못합니다. 경북 안동에 사시는 85세권 할아버지는 이 방법으로 놀라운 경험을 하셨습니다. 우리 집이 1층인데 여름마다 모기 때문에 고생했어. 그런데 토마토 주스를 뿌리니까 이웃집에서 어르신 집만 모기가 없네요 하고 물어보더라고. 이제는 동네 어르신들이 다 따라 하신다고 합니다. 토마토를 먹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매일 토마토를 1~2개씩 드시면 우리 몸에서 나는 채취가 바뀝니다. 모기는 사람의 채취, 특히 젖산 냄새를 맡고 다가오는데 토마토를 꾸준히 먹으면 이 냄새가 줄어듭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73세 홍 할머니는 매일 아침 토마토 주스를 마시니까 올여름에는 모기에 한 번도 안 물렸어? 라고 자랑하셨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그럼 방울토마토도 되나요? 라고 물으십니다. 물론입니다. 오히려 방울토마토가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작아서 여러 곳에 놓기 좋고 교체하기도 쉽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시는 80세 한 할머니는 방울토마토를 접시에 5~6개씩 담아서 집안 곳곳에 놓아요. 작고 귀여워서 인테리어 효과도 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를 더 말씀드려야겠습니다. 토마토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대구에 사시는 78세 윤 할아버지는 토마토 알레르기가 있으신데 처음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방에 놓으셨다가 재채기가 멈추지 않아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분들은 토마토 대신 다른 천연 방법을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그 다른 천연 방법들을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토마토와 함께 사용하면 효과가 배가 되고 토마토를 못 쓰시는 분들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것은 바로 양파 껍질입니다. 여러분, 양파 까고 나서 껍질 어떻게 하세요? 대부분 버리시죠? 앞으로는 절대 버리지 마세요. 양파 껍질에는 황화합물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이 공기 중으로 퍼지면서 벌레들이 싫어하는 환경을 만듭니다. 특히 습한 화장실이나 베란다에 걸어두면 효과가 탁월합니다.
양파 껍질 활용법은 간단합니다. 양파 껍질을 깨끗이 씻어서 말린 다음 망사 주머니나 스타킹에 넣어주세요. 이걸 현관문 위나 화장실 창문에 걸어두면 됩니다. 2, 3주에 한 번씩 새 것으로 교체해 주시면 계속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밀 무기는 굵은 소금입니다. 모기는 물 한 방울만 있어도 알을 낳습니다. 특히 화장실이나 부엌 배수구는 모기의 주요 서식지입니다. 굵은 소금이 습기를 흡수하고 환경을 건조하게 만들어서 모기가 살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용법은 더욱 간단합니다. 화장실 배수구, 싱크대 배수구, 베란다 배수구에 굵은 소금을 한 줌씩 뿌려주세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보충해주면 됩니다. 보너스로 곰팡이 예방 효과까지 있으니 일석이조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정말 신기합니다. 바로 물주머니입니다. 전남 순천에 사시는 82세 나 할머니가 이 방법을 처음 들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닐봉지에 물 담아서 걸어 놓으면 모기가 도망간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하지만 실제로 해보고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정말이네? 현관에 걸어놨더니 파리도 안 들어오고 모기도 없어졌어. 이 방법의 원리는 과학적입니다. 투명한 비닐봉지에 담긴 물이 햇빛을 굴절시켜 반짝이는 빛을 만듭니다. 곤충들은 보관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굴절된 빛을 보면 방향 감각을 잃고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접근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드는 방법도 쉽습니다. 투명한 비닐봉지에 물을 반쯤 채우고 입구를 단단히 묶어주세요. 그리고 창문이나 현관문 위에 걸어두면 됩니다. 물봉지 안에 동전 몇 개를 넣으면 반짝임이 더해져서 효과가 좋아집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계피입니다. 계피에는 신나말데하이드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천연 방충 효과를 냅니다. 계피 스틱을 그대로 방 곳곳에 놓아도 좋고 곱게 갈아서 물에 타서 분무기로 뿌려도 효과적입니다. 특히 창틀이나 문틀에 뿌리면 벌레가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의외로 선풍기입니다. 모기는 비행 능력이 약해서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제대로 날지 못합니다. 잠잘 때 선풍기를 약하게 틀어놓으면 모기가 접근하지 못하는 보호막이 생기는 셈입니다. 전기세도 많이 나오지 않고 시원하기까지 하니 여름철엔 일석이조의 방법입니다. 이 모든 방법의 장점은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양파 껍질은 요리하고 남은 것, 굵은 소금은 집에 있는 것, 비닐봉지와 물, 계피 조금, 그리고 이미 있는 선풍기.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화학 살충제에 드는 돈을 생각하면 정말 경제적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방법들이 모두 안전하다는 점입니다. 화학물질로 인한 두통, 호흡곤란, 피부 트러블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손자, 손녀가 놀러와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너무 많은 방법을 한꺼번에 쓰면 오히려 불편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가지 방법부터 시작해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각 방법마다 교체 시기를 지켜주셔야 효과가 지속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실수하기 쉬운 부분들과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30년간 수많은 분들을 도와드리면서 가장 많이 보았던 실수들입니다. 첫 번째 실수는 토마토를 그냥 통째로 놓아두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토마토는 반드시 반으로 잘라서 단면이 위로 오도록 놓아야 합니다. 토마틴 성분이 공기 중으로 퍼져야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침대 머리맡, 창문 근처, 옷장 앞에 두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두 번째 실수는 토마토가 상해도 그대로 두면 되겠지라는 생각입니다. 상한 토마토는 오히려 초파리를 부르고 곰팡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2, 3일, 봄가을에는 3, 4일마다 새 것으로 교체해 주세요. 버리는 토마토는 화분 거름으로 활용하면 일석이조입니다. 세 번째는 집안의 작은 틈새는 신경 안 써도 되겠지라는 생각입니다. 모기에게는 바늘구멍만한 틈새도 충분한 통로입니다. 창문 틈새, 방충망 구멍, 현관문 아래 틈새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막아주셔야 합니다. 작은 구멍은 투명 테이프로, 큰 틈새는 문풍지로 막으면 됩니다. 네 번째 실수는 모기에 물렸을 때 긁으면 시원하니까 괜찮겠지라는 것입니다. 절대 긁지 마세요. 긁으면 일시적으로 시원하지만 더 심한 가려움과 상처를 남깁니다. 특히 우리 나이에는 상처 회복이 늦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모기에 물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3초 응급처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비누거품을 내서 물린 부위에 바르세요. 알칼리성이 가려움을 중화시킵니다. 둘째, 뜨거운 수건으로 찜질하세요. 50도 정도의 열이 독소를 분해합니다. 셋째, 얼음으로 차갑게 해주세요. 신경을 마비시켜 가려움이 멈춥니다.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추가 팁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모기는 어두운 색을 좋아합니다. 저녁에는 밝은 색 옷을 입으세요. 또한 달콤한 향수나 로션은 모기를 부르니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매일 토마토 주스를 한 잔씩 마시면 체질이 바뀌어 모기가 덜 무는 체질이 됩니다. 경남 진주에 사시는 85세 최 할머니의 성공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50년 동안 모기와 싸웠어요. 온갖 살충제를 써봤지만 오히려 기침만 심해지고 두통에 시달렸죠. 그런데 토마토 방법을 시작한 지 한 달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모기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토마토 몇 개로 이렇게 편안한 여름을 보낼 수 있다니.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여러분도 이제 화학 살충제로 건강을 해치지 마시고 자연이 주는 선물로 건강하고 편안한 여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장 보실 때 토마토 한 봉지만 사오세요. 단돈 몇천 원으로 모기 걱정 없는 여름밤을 보장합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방법들을 정리하면 토마토를 기본으로 하고 양파 껍질, 굵은 소금, 물주머니, 계피, 선풍기를 보조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한두 가지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여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편안한 밤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은 어떤가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주위 어르신들께도 이 정보가 도움이 되도록 많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가상의 인물을 각색하여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본 채널의 모든 콘텐츠는 연구자료 등을 바탕으로 개인적 학습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건강한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이는 의학적 진료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사람마다 체질, 건강 상태 등이 모두 다르기에 결과 또한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시청자 본인의 선택과 판단이 요구되며 선택에 따른 결과는 시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밝혀드립니다. 특히 알레르기가 있으시거나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사용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모기로 인한 감염병이 의심되거나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전문적인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